아버지 사망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 사망 듣고 지금 심정이 어떠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부모나 자식은 돌아가신 분들. 방금 용인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유대균 씨가 경찰에 압송돼가지고 인천광역수사대에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뉴스가 바로 유대균 씨, 유병헌 씨가 1994년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에 지었다고 하는 꿈같은 사랑이라는 내용의 책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현금 가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유대균 씨가 방금 인천광역수사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검거된 당일,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에는 알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사실 TV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스마트폰도 다 있고 할 텐데 그 검거 소식을 당일 저녁 알았다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장면만 놓고 봐서는 네. 유대균 씨가 저때 실감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이후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오피스텔 주인 하모 씨가 네. 유병헌 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 그 소식을 유대균 씨에게 알려줬는데 유대균 씨는 그거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유대균 씨의 성격이 알려진 바로는 상당히 유약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존경심을 갖고 있고 또 나름 좀 두려움도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대균 씨가 아버지의 존재를 너무 크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차마 그 죽음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남 순천에 변사로 발견된 유병헌 씨, 그 변사 현장에서 발견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유병헌 씨, 그러니까 유대균 씨가 숨어있던 용인 오피스텔에서도 다양한 압수품이 발견이 됐는데 동일한 품목이 발견된 게 하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은 바로 꿈같은 사랑이라는 글자입니다. 네. 그 유병헌 씨 시신 옆에는 그 청가방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회색 청가방인데요. 그 청가방 안쪽에 꿈같은 사랑이라고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제 그 유대균 씨의 오피스텔에서는 네. 꿈같은 사랑이라는 책자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자, 이 꿈같은 사랑이란 책이 뭐냐? 저희가 지금 갖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CD 크기만한 책인데 이 책은 바로 그 1994년에 유병헌 씨가 지은 책입니다. 네. 네, 그 94년은 유병헌 씨가 그 사기 혐의로 그 안양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던 상황이고요. 그 신도들을 위해서 편집글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내용은 주로 그 신도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겨나가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다양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작네요. CD 네. 케이스 정도 크기의 소책자인데 네. 지금 용인 오피스텔에서도 저거 똑같은 책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구원파하고 관련된 곳에서 저 책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유가 어떤 걸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책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저자의 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중간에 세상 사람들이 간직한 부적이라는 게 있다. 근데 네. 그것보다는 좋을 거다. 집에 이 책을 잘 보관해 두면 그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마치 부적처럼 구원파 신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유대균 씨도 아마 집에 보관해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파 관련된 곳에 이게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유병헌 씨가 이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설교할 때도 이 책을 많이 쓰고 네. 또 심지어 구원파 내에서 그 암송 대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 기독교에서 이 부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특이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병헌 씨가 이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그 책의 서원에 집에 잘 보관해두라라는 일종의 명령 같은 암시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용인에서도 이 책 말고도 다양한 압수품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 유대균 씨의 그동안의 은신 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물품들이 발견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특이한 물건들이 발견이 됐습니까? 일단 유대균 씨 오피스텔에서는 스쿠알렌, 즉 네. 아버지가 그
복용을 했었죠. 그 네. 스쿠알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그러면 하나 더 있는 거군요. 네, 스쿠알렌이. 그런 셈입니다. 네. 그 스쿠알렌을 유대균 씨도 복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외에 라면이랑 냉장고에 뭐 소시지, 네. 그다음 김치, 쌀 등이 장기 도피를 대비해서 보관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네. 자, 아버지 그 유병원 씨와 아들 유대균 씨가 이 도피 행적을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점도 있고 그리고 같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서 이성우 차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나흘간의 차이를 두고 아버지 유병원 씨는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그 네. 존재가. 그리고 아들 대균 씨는 이제 산채로 그러니까 검거가 됐습니다. 네. 뭐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전남 순천의 메밀밭, 전형적인 시골이죠. 네. 예, 거기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아들은 수도권의 이제 광교 신도시 한가운데 최신 오피스텔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 네. 차이점이 있고요.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둘 다 그 검거 직전 그리고 막바지에 여성 신도, 일종의 수행원 또는 비서 역할을 하는 네. 여성 신도와 함께 동행했던 것이 이제 같은 점이고요. 자, 전남 순천에 있는 숲속의 추억이라는 별장에서는 여기서 예. 신모 씨가 같이 있었고요. 30대 신모 씨. 예. 예. 그리고 요번에 용인 오피스텔에서는 호위무사로 알려진 박수경 씨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구원파 신도로 보이고요. 예, 예. 도피 자금은 어떻습니까? 도피 자금도 뭐 두 사람의 약간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네. 평소 이제 일반인이 갖고 다니기에는 좀 많은 액수죠. 네. 아버지 유병원 씨의 경우 숲속의 별장에서 미화 16만 달러, 우리 네. 돈으로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네. 그리고 5만 원짜리 한 8억 3천만 원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들 유병원 씨, 대균 씨도 오피스텔에 유로화, 미화가 아닌 유로화를 한 3,600유로,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5만 원권으로 1,500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뭉텅이 돈들이 발견될 때 보면 예외 없이 5만 원권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 유로화가 좀 독특해 보이네요. 유로화는 일단 유대균 씨가 세월호 직후에 프랑스로 출국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네. 공항에서 시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예. 3일 뒤인 4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프랑스로 출국하려고 했다가 좌절이 됐었죠. 예, 예. 그때 아마 그 프랑스 출국을 염두에 두고 유로화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염두에 그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5만 원권은 뭐 최근에 그 주요 어떤 그 범죄와 관련돼서는 항상 이 5만 원권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네. 역시 어떤 고액권의 어떤 그 용의성 그거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병원 씨 그리고 유대균 씨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이있는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용인 오피스텔에서 등장한 압수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